오늘 우리가 만나볼 거인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역설했던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쾌락주의가 풍기는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거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철학자로 그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행복한 삶이 최대의 쾌락과 최소의 고통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오늘날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과 에피쿠로스가 생각한 쾌락 사이에 큰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주장했던 쾌락은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쾌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아주 조금이라며 행복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괴로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탕하게 술을 마시거나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단기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통을 초래하므로 그는 이런 행위를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괴로움은 참고 견디면 후에 더 큰 쾌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상황들을 상호 비교하여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어떤 것이 불이익을 줄지 판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탕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 절제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다 보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이런 방탕한 생활을 제거하면서 진정한 쾌락, 즉 몸의 건강과 정신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쾌락의 본질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를 아타락시아와 아포니아의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조한 세 가지 주요 조건은 우정, 자유, 그리고 사색이었습니다. 이제 에피쿠로스가 강조했던 각각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정.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에서 우정은 핵심적인 개념을 차지합니다. 그는 우정을 통해 개인이 정신적 안정감과 육체적 쾌락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란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립감을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친구와의 교감이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그는 이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며 이는 그의 쾌락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그는 진실한 친구들 간의 관계가 개인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성찰과 사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정은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고립감을 해소하며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편 서로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며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철학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따르면 우정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우정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사색을 경험하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자유. 에피쿠로스가 인간의 최고의 목표로 정의한 행복을 이루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자유는 육체적이나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의 자유는 먼저 불필요한 욕구의 제한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과 소비재에 노출되고 더 많이, 더 빨리를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필요 이상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구매하려는 욕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제는 우리에게 물질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에피쿠로스의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합니다. 현대인은 직장 상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실패 등 다양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저축과 투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자유로운 삶을 이끕니다. 결국 에피쿠로스의 자유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에피쿠로스의 자유란 외부의 간섭이나 압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더불어 내면의 욕구와 두려움을 조절하여 얻는 평온한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물질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셋째, 사색. 에피쿠로스의 철학 중 하나인 사색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색은 단순히 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욕구를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SNS에 과몰입하고 있는 반면 에피쿠로스는 사색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정신적 평온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주는 SNS와는 달리 사색은 장기적인 정신적 평온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피쿠로스의 사색은 불필요한 욕구와 필요한 욕구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광고에 의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유혹받지만 사색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색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정신적 평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자연을 관찰하며 책을 읽는 것,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모두 에피쿠로스의 사색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도 에피쿠로스의 사색은 우리가 자신만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지만 그 쾌락은 감각적인 향락이 아니라
정신적 평온과 육체적 고통 없는 상태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정을 소중히 하며 자유를 추구하고 사색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에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욕구와 두려움을 제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아타락시아와 아포니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거인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